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담당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정식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능검이란 무엇인지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능검 시험 자체는 무슨 시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단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줄여서 한능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능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 역사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한국사 전반에 걸쳐서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인증 시험인데요. 자, 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7급 시험, 군무원 시험 등등등 공무원 시험에서 인증 시험으로 한국사 시험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주로 이제 경찰이나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 정보를 살펴볼 텐데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화 시험과 기본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 시험은 이제 6급, 4급, 5급, 그러니까 6, 5, 4급 시험이 결정되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심화 시험에서는 3, 2, 1급 시험이 결정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크게 시험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점수에 따라서 급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찰, 소방을 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여기에서는 심화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시험이 아니라 우린 최소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뭐 60점 이하라고 해서 4급을 맞는 게 아니에요. 시험지 자체가 다르니까 심화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 자격증이 취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급은 60점 이상, 그다음 2급은 70점 이상, 8급은 80점 이상을 맞으면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문항수는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0문항이고 오지택일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지선다형이죠. 그다음 시험 시간은 8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일반 공무원 시험은 주로 한 문제당 1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문제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50문항을 80분 동안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평가 내용은 한국사 전범위를 시험 보는데 이제 심화된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기본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과서 중심 정도, 그냥 교과서 정도로만 하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교과서를 완전히 마스터하시면 충분히 상급 자격증 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그런 심화된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험은 연 6회 진행이 됩니다. 6번 진행이 되는데 올해 첫 번째 시험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죠. 지지난주인가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연 6회 진행이 되고요. 그 일정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연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응시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접수 일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사전에 이제 원서 같은 것들 접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배점을 보면 100점 만점에서 문항별 차등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점짜리 문제도 있고요. 2점짜리 문제도 있고 3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쉬우면 1점짜리, 그다음 어려우면 3점짜리 문제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굉장히 문제의 질이 고퀄리티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찰 한국사나 이런 것들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소방 한국사는 문제 유형이 한능검하고 좀 많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런데 경찰 시험은 굉장히 좀 문제가 지역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인증 과정, 인증 절차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증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꽈서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효 기간은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의 유효 기간은 없어요. 국가에서 이게 몇 년입니다라는 유효 기간은 없는데 각각 그것을 반영하는 국가기관이나 기업마다 인정하는 유효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가에서 지정한 별도 유효기간은 없지만 각각 기업마다 또 국가기관마다 인정하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홈페이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험 정보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인증 등급을 보시면 경찰은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경찰은. 그리고 인증 유효 기간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따 놓으시면 우리가 4년 동안 경찰 시험 못 붙진 않겠죠. 그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따 놓으시면 여러분들 경찰 준비하시는데 뭐 한국사가 발목 잡는 일은 없겠죠. 그죠? 이번에 단박에 한번 빠르게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은 2급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방은 3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역시 유효 기간은 4년으로 동일해요. 군무원은 이제 4급부터 3, 2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4, 3, 2급 급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7급 공무원은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7급 공무원은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것도 유효 기간을 없앤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유효 기간 없이 계속 인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번 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현 시점으로는 유효 기간이 몇 년이다? 4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시험 일정이에요. 이건 지금 이렇게 봐도 잘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57회 시험이 치러졌고요. 앞으로 58회부터 62회까지 이번 연 안에 총 이제 6번의 시험이 치러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험 일시와 이런 것들은 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원서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한국사 단기 합격 전략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만나는 횟수는 5번이에요. 보강 포함해서 6번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안에 우리가 쇼부를 봐야 되는 시험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단기에 집중해서 이 시험에 좀 쏟아 부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좀 많이 드릴 건데요.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특히 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흐름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차등 배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 묻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어떤 일이 들어갈지 아니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들어갈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짜 흐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역사적인 흐름을 알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제가 고득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냥 막 단수 남기시고 뭐는 뭐다 이렇게 단순 사건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금방 이게 휘발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 따라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지역적인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적인 내용까지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한능검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 한능검은 기출 문제 선지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몇 회분만 풀어봐도 딱 감이 올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감을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부터 이 한능검 해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부터 느끼는 건 이게 계속해서 기출 주제와 선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우리가 공부할 때 개념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푸는 데에서 중요한 거는 정답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에만 그냥 문제 읽고 정답만 체크하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선지에서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돌려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 분석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정치사 파트예요. 어느 시험이든 한국사 시험은 정치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시험도 마찬가지 정치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문화사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없다면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시고 경제, 사회사는 그냥 좀 간략하게 하시고 문화사에도 집중을 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경제, 사회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문화사 비중이 높은데 문화사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기존에 이제 한국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책 글줄로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능검은 사진이나 지도, 자료, 도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시험이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혹시 시험지 보신 적 있나요? 안 봤으면 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떨쳐 보세요. 이렇게 펼쳐 보세요. 책을 한번 쭉 보시면 여기 실린 문제가 다 기출 문제예요. 그럼 어때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림도 많이 나오고 지도도 많이 나오고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불상이나 탑이나 이런 문화사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사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백제탑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이렇게 외워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틀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문화사 파트를 공부할 때 항상 사진 자료로 기억해 두시라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탑이나 불상 같은 것들은 사진 자료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 모르셔도 돼요. 이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번에 출제가 된 그 문제거든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나왔는데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걸 안 외우셔도 돼요. 그 정확한 플레임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불상을 보고 아 이거는 뭐 백제의 불상이야, 아 이거는 고구려의 불상이야 이렇게 시대 매칭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걸 플레임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어느 나라의 불상이고 어느 시대의 불상인지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지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한국사 단기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합격과 이제 불합격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시험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총 6번이지만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합격 커트라인이 높아요, 낮아요? 낮은 시험이잖아요. 60점이면 좀 도전해볼 만한 시험 아니에요? 그죠? 60점이면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그냥 소홀히 하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매 시간 테스트를 보는데 5문항씩을 볼 거예요. 시간이 좀 없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루고 기출문제까지 풀려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문제만 시험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그날 수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내용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습을 해오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5문제 중에 60점 이상을 맞으려면 몇 문항은 맞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 수가 총 50문항이라고 그랬죠. 50문항이라고 그랬죠. 그럼 몇 문항을 맞아야 최소 60점은 합격이에요? 3문항은 맞아야 60점 이상은 되는 거예요. 딱 60점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5문제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에서 3문항도 못 맞았다. 그러면 60점 이상이 못 도달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제 도전을 해봤잖아요. 한번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4-5개를 다 맞으세요. 그런데도 공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뭐 1-2개, 2-3개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한 달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너무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부단히 좀 집중하셔서 노력하셔서 한 달 안에 단기간에 이제 합격 자격증을 같이 취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질 끌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더 큰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격증 시험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본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끌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집중하셔서 좀 쏟아 부으셔서 한 달 동안 자격증 취득하고 나머지는 이제 홀가분하게 그 뒤로는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뒤로는 여러분들 전공 과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그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빠지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하루에 7시간 반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시부터 10시 반까지 수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10시까지는 기본 개념에 대한 수업이 쭉 이루어질 거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그날 배운 내용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볼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기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풀어주진 못해요. 중요한 문제들 선별해가지고 그날 배운 내용을 30분 동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이런 내용을 거칠 거고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딱 느낄 거예요. 아, 이게 개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개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 5주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5주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주는 보충을 잡을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강 일정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3월 27일 일요일이에요. 부득이하게 시간이 이때밖에 되지가 않아서 3월 27일 10시부터 6시 30분까지예요. 적어 놓으세요. 3월 27일 10시부터 6시 30분까지. 되셨나요? 이때 보충이 이루어질 겁니다. 똑같이 7시간 반이 이루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이때 빠지지 말라는 거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빠졌다면 이제 인강으로라도 꼭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학원 사정에 따라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는데 되도록 이 시간에 지금 공지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우리는 몇 번을 만난다? 6번을 만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수업 안에 개념과 문제풀이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보통 우리가 한능검 단기 완성하면 그냥 개념만 하거든요. 그런데 개념하고 문제까지 같이 풀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실 겁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